안녕하세요. 생일기념정보에 근무하고 있는 현무린입니다. 천명하고 상쾌한 날씨가 마음을 가볍게 하는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곧 산들과 나무와 꽃들도 그 화려함으로 옷을 갈아입고 겨울을 대비할 준비를 하겠지요. 오늘은 중소사업체를 운영하신 사장님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인 부실채권과 즉 외상매급 관리에 대한 현실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장님들이 미수급을 관리하는 실태가 어떤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업체가 드뭅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중소사업장 및 영세사업장은 그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전문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노무관리 부담으로 직접 관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권 관리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퇴사 및 보직 변경 등으로 인수인계가 부실하다면 체계적이고 채무자 관리의 영속성 차원에서 호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인 서류 관리가 부실하므로 유지 관리가 허술하며 심지어 아무런 원인 서류 없이 존재하는 미수급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 서류 예를 들어보자면 거래명세서, 계약서, 세금 계산서, 견적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세금 계산서 없이 현장 하전공사 대급, 미납대금이 대표자님들 수첩에 적혀 있으며 가끔씩 거래처의 미수급 독점만으로 관리되고 있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미수급의 원인 서류별 채권 소멸 시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채무자 실효를 주장할 시 채권자의 청구 관리가 실효됩니다. 장기 미회수 거래처의 자산 상태,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막연히 채무자의 변제 약속만 기다리다가 변제를 받을 타임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장기간 미수급 채권을 법원의 소송 통해 판결문을 받아 시효 연장을 하였더라도 채무자 상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강제 집행 목적물을 찾지 못해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과 영업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 많은 사장님들이 채권관리 차원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관리해 나갈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 대해 저희가 고려해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채권관리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용 증명서를 적극 활용하자입니다. 채권의 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 증명 또는 직면 배달을 변행하기도 합니다. 내용 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숙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달 증명이 무엇이냐?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숙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 취급 제도를 말합니다. 이어서 방금 말한 내용 증명, 배달 증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제 증명 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지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 사실, 발송 일자 및 전달 사실까지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여 내용 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 청구 사실에 우체국에 의해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달 증명은 내용 증명 증서를
숙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내용 증명이 사장님에게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은 거래처의 미수급 시효가 완료되기 이전에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 시효가 6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죠. 즉, 내용 증명서는 거래처나 병제급, 취급을 미루는 채무자에게 대급의 결제를 서면으로 독점하고 고지하고 시효를 정지시켜 이후 추가적인 법률적 조치로 시효를 연장시켜놔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법원으로부터 집행거원을 받아놓자입니다. 집행거원이라는 언어가 어렵지만 별거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보자면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서 등을 말하는 겁니다.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효를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정이자는 현재 이자제한법이 개정되며 12%입니다. 현재 12%.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의 채무자 신용, 재산조사, 채권주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자입니다. 변제를 미룬 채무자는 크게 3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제 능력은 있으나 변제 의사가 없는 자. 두 번째 경우에는 변제 의사는 있으나 변제 능력이 없는 자. 세 번째 경우에는 변제 의사도 없고 변제 능력도 없는 자. 첫 번째 변제 능력이 있는 자는 물론 채무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채무자 부동산, 유죄물, 근정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해소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는 채권자의 판단에 의해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라는 판단과 채무자의 자산과 신용, 금융거래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사의 채무자 신용조사, 재산조사 보고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 꽤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채무자 조사 의뢰를 받고 결과 보고를 드릴 경우 불만족하시는 채무자는 꽤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채권주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용정보사는 정보는 전문적이며 자세합니다. 물론 실익이 있는 자산 내역이 부정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 이후 채권주심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신용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회수가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채권관리 인력을 고용하고 관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전문적 채권주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해당 업무를 아웃소싱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미수급 해소에 대한 시각적, 효과적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중소사업체 및 영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미수급 관리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물론 거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철저한 관리로 채권 관리를 아주 잘 해나가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신 영상을 구독하시는 대표님들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전화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여기다가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